안녕하세요. 성우 김윤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기가 생겼어요입니다. 이 작품은 네이버 시리즈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아기가 생겼어요 노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희원은 미란이 안 보는 사이 슬쩍 눈을 흘겼다. 희원과 미란, 민욱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엄밀히 말하면 희원과 민욱이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미란이 나중에 그들 사이에 합류했다고 말하는 게 맞았지만 오랜 기간을 친구로 지내다 보니 누가 누구와 먼저 친했는지는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렇게 내내 친구로 지낼 줄만 알았다. 미란이 특유의 쿨내를 풀풀 풍기며 우리 오늘부터 1일 하기로 했어 라는 소리를 하기 전까지 말이다. 귀가 멍하고 머리가 팽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래도 되는 건 줄 알았더라면 희원은 그 오랜 세월 짝사랑한 게 아까워서라도 고백이라도 한번 해봤을 것이다. 완벽해 보였던 삼총사의 허울을 지키기 위해 희원은 썩어 문드러지는 가슴을 안고 민욱에 대한 마음을 꾹꾹 눌러 감췄는데 억울함은 말할 것도 없었고 배신감마저 느꼈다. 하지만 짝사랑의 아픔이야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 이유만으로 원나잇을 생각할 만큼 희원은 경솔하지 않았다. 이게 다 저 솔직 담백함과 쿨내가 적당히 버무러져서 극한의 뻔뻔함을 선보이는 미란이 계집애 때문이었다. 2달도 더 전에 진짜 말 그대로 불타는 금요일 밤을 보내고 초췌한 몰골로 토요일 정오가 되어서야 나타난 미란은 가자미 눈을 해서 쳐다보는 희원에게 꿀물 같은 미소를 흘리며 몽혼한 목소리로 청천벽력 같은 말을 토해냈다. 희원아, 우리 민욱이 테크닉이 끝내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해볼 걸 그랬어. 자식이 잘 컸어. 미란이 말하는 테크닉이 국어 사전에 등재된 악기 연주, 노래, 운동 따위를 훌륭하게 해내는 기술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희원이 모를 리가 없었다. 야! 야! 너 진짜! 너희들! 대도 않는 감탄사만 줄줄이 내뱉다가 숨도 못 쉬고 쓰러질 뻔한 희원은 안중에도 없는 듯 미라는 그날 종일 꿈결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27년 평생 고이고이 간직해온 이 거추장스러운 순결에 종지부를 찍자. 그렇다고 한번 막 살아보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녀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할 때 그건 아주 위험스러운 생각이었고 엄청난 일탈이었으니까. 단지 미란이 말하는 끝내주는 테크닉이 어떤 건지만 알아볼 요량이었다. 지들만 좋아 죽지 하는 오기도 일정 부분 발동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역시 미란이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 미란이가 아니었다면 아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바에 갈 기회도 끈질긴 정자를 숨긴 음흉하기 짝이 없는 도도한 남자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 그 두 줄이 아빠는 어디서 만났는데? 두 줄이 아빠가 뭐야? 이름도 모른다며. 그럼 뭐라고 불러? 원샷 원킬이 아빠라고 할까? 아씨, 원샷 원킬 아니거든? 헐, 뭐야, 또 만났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날 밤에 여러 번. 희원은 점점 죄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지는 테크닉이 끝내준다느니 어쩌니 당당하게 이를 데 없으면서 자신을 죄인 취조하듯 몰아붙이는 미란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와, 이 기집애 아주 신났었구먼. 그렇게 좋대? 아니, 그게 그 남자가 테크닉이 좀... 너 여태 처녀 딱지도 못 대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 첫날 밤에 뭐? 여러 번? 미란이 테크닉 좋은 손놀림으로 희원의 등짝을 시원하게 갈겼다. 눈 못 가라? 테크닉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뭐 그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몇 번을 했건 우리 두 줄이가 이미 생겨버렸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
어디서 만난 남자야? 타임, 설마 내가 알고 있는 그 타임은 아니지? 미간을 좁힌 미란이 팔짱을 턱 끼며 희원을 노려봤다. 희원은 비굴한 미소를 지어 보일 수밖에 없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타임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죽일 년이구나. 내가 널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어. 그걸 그렇게 쓰라고 회원으로 등록시켜준 줄 알아? 이 계집애야? 어떻게든 써먹으면 되지 뭐. 아무래도 싸구려 술집보다는 괜찮은 남자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희원이 웅얼거리며 한 말에 미라는 뒷목 잡고 넘어갈 듯 경악을 했다. 그래, 침착하자. 장유원, 너만 침착하면 시끄러워. 통성명 안 했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지? 얼굴? 몸매? 헤어스타일? 희원이 조망만한 얼굴에 꽃받침을 해보였다가 잘록한 허리를 더듬어 내려갔던 손으로 머리를 살랑 쳐올리며 눈꺼풀을 팔랑거려 앙큼을 떨어보였다. 죽을래? 직업이나 취미 그런 것도 안 물어봤어? 취미 같은 거 물어볼 시간적 여유가... 희원이 말을 끝내기도 전 미라는 온유월에도 서리가 앉을 살벌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짓거리지? 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죽고 싶지, 장희원. 자신의 타고난 재치에 놀라며 입술을 희죽 끌어올렸던 희원이 미인 방명을 실천하지 않기 위해 냉큼 다소곳한 자세를 취했다. 뭐 아무 거라도 들은 거 없어? 그 남자 정체를 짐작할 만한 뭐 아무 거라도. 감시가 주 업무라고 한 건 기억나. 다방면에 두루 해박한 지식을 갖춘 게 신기해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두 줄이 아빠가 애매하게 밝힌 직업이었다. 그때는 그 말이 참 재치 있다고 느껴졌는데 그녀도 덩달아 어쩌면 자기도 감시가 주 업무인 것 같다고 맞장구까지 쳤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감시? 감시적 단속적 할 때 그 감시? 그 남자 경비한데? 그런데 그런 고급 술집을 드나든다고? 경비라고는 안 했어. 감시가 주 업무라고 했지. 그게 그거지 이년아. 알만하다. 경비 월급으로 그런 고급 술집을 드나들고 엄청 큰 회사 경비인가 보지. 이 기집애 터진 입이라고. 오늘 너 죽고 나 살아보자 이년아. 시집도 안 가고 사고 친 딸내미 잡는 엄마 같은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미란의 메타작이 시작됐다. 야, 미란아 아프다고. 임산부를 이렇게 막 때려도 돼? 계속 날아들 것만 같았던 미란의 주먹이 뚝 멈췄다. 그러곤 금세 반백년을 살아버린 듯 축 늘어져 희원을 처량한 눈으로 바라봤다. 내일 몇 시쯤 끝나? 내일 좀 일찍 끝나긴 할 건데 그건 왜? 병원은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시간 맞춰서 너희 학교 앞으로 갈게. 고마워 미란아. 안 그래도 나 엄청 겁났는데 너까지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두 줄이 어떡하지? 너나 걱정해 이년아. 미라는 울음소리를 내며 안겨드는 희원을 타박하면서도 다정한 손길로 등을 토닥여줬다. 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없었던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고도 남을 선글라스를 낀 희원을 발견한 미란이 한심하단 눈길을 보내며 물었다. 그 시커먼 건 뭐냐? 너도 알다시피 내가 사회적으로 좀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잖니. 신분 노출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 그러는 기집애가 원나잇을 자빠졌니? 나 지금 앉아있거든. 앉아있든 누워있든 시선 왕창 집중시키고 싶지 않으면 제발 그 왕방울만한 선글라스 좀 벗어. 시선을 더 잡아 끌려나? 말이라고. 입을 삐죽거린 희원이 선글라스를 벗어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아무하고나 부딪힐 염려 없는 고급스러운 산부인과니까 걱정 말라던 미란의 말이 허언은 아니었던 듯 병원 내부는 럭셔리 그 자체였다. 클래식한 음악에 은은한 조명,
푹신한 고급 가죽 소파에 향긋한 원두커피까지. 듬성듬성 앉은 배불뚝이 아줌마들만 아니라면 카페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다. 한가하게 병원 내부 전경을 살피고 있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둘러보던 희원이 눈이 동그래져서 놀란 숨을 삼켰다. 야, 황미란, 제가 왜 여기 있어? 바르르 떨리는 희원의 손끝을 따라간 미란이 심드렁하니 대꾸했다. 민욱이 왔네. 그래. 민욱이 맞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제가 도대체 왜 여기 있냐고. 내가 불렀어. 아무래도 둘보단 셋이 나을 것 같아서. 헐, 지금 그걸 말이라고. 죽자 황미란. 오늘 널 내 손으로 죽이고 난 세상빛도 제대로 못 본 우리 두 줄이랑 생을 마감할란다. 말 얘긴 꺼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둘보단 셋이 나을 것 같아서 불렀다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아니 쟤를 왜 불러? 씨도 안 먹힐 농담을 건네는 미란과 희원을 발견한 민욱이 싱그러운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야 이 계집애야,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해? 저 녀석한테까지 내 치부를 까발려야겠어? 야, 우리가 언제 그런 거 가렸다고 한 해도 해봤냐? 민욱이 너 이상하게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마. 난 그런 거 미치도록 가리고 싶거든. 너 같으면 짝사랑했던 놈한테 미혼모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겠니? 쿨내와 정비례하는 미란의 무신경함에 희원은 치가 떨렸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더니 부부도 아닌 것들이 벌써 부부 흉내를 내려들었다. 짜증이 잔뜩 솟구친 희원이 가방에서 다시 선글라스를 꺼내 얼굴의 반 이상을 가렸다. 짝사랑 그놈하고 까발려진 치부를 확인하며 맨 얼굴로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다.